안녕하세요. 주식클래스 하창봉입니다. 오늘은 8월 27일 화요일이 되고요. 오늘은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의 변화가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로 올라가고 그동안 1년 이상 시가총액 1위의 자리를 수성하던 에코프로 BM은 아쉽게도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물론 이게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시세가 만들어내는 알테오젠은 주가가 견조하고 에코프로 BM의 주가는 약하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을 놓고 보게 되면 불과 한 3에서 6개월 정도 됐나요? 코스피 쪽에서 삼성 하이닉스와 LG엔솔의 시가총액이 비중이 바뀌고 나서부터 또 그들의 격차는 지금 시가총액 50조까지 가 있는데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밑에 보면 코스닥의 현실은 이렇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8월 24년 8월 27일자 기준으로 코스닥 시가총액은 대략 375조 원 정도가 됩니다. 전체 한 1,500개 종목의 총 합산 시가총액이요. 근데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6조 7천억으로 약간 1,000억 정도 차이로 오늘 1위로 마감을 했고, 에코프로 BM은 1위의 자리를 내줬습니다. 이걸 내줬다고 해서 뭐 천지개벽 날 것처럼 뭐 크게 바뀌는 건 아닌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이 내려가서 이 친구가 못해서 올라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죠. 물론 좀 다르긴 합니다. 알테오젠은 지금 신고가 영역이고 에코프로 BM은 계속 내려가는 그림이니까. 근데 코스닥 시가총액 구성을 놓고 보면 알테오젠, HLB, 삼천당제약, 리가켄바이오 이런 게 보통 이제 AI 신약 관련주들이고, 휴젤 클래시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건강 쪽이죠. 피부 뷰티 쪽이 되는 거고, 그러면 전체 10개 종목 중에서 대략 3종목을 빼고 나면 전부 다가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제약바이오 종목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제약바이오주의 주가 흔들림에 따라서 지수의 흔들림이 크겠죠. 어느새 보니까 많이 바뀌어 있죠. 저도 지금 자료를 정리하면서 봤는데 10개 중에서 3개 빼고는 전부 다 제약바이오입니다. 근데 주가 관점에서도 보면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나 엔캠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고, 삼천당제약은 행보하고 있고, 리가켄바이오나 휴젤이나 클래시스나 이런 종목은 상당히 주가가 견조한 흐름에 있고, 셀트리온 제약은 못 간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특이점은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코스닥 중에서 외국인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종목은 보통 50% 정도를 보는데, 휴젤과 클래시스를 빼고 나면 지분 구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뭐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져가기는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스닥 종목이다 보니까 높은 지분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는 장기적으로 견조하다고 볼 수는 없지는 않은,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가나 기관 투자가의 지분율 자체가 조금 낮다면 10%가 낮은 건 아니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낮다면 주가는 조금 변동성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게 첫 번째 우리가 말하는 팁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알테오젠 기업, 야 정말 우리가 과연 이걸 10년 동안 갖고 있었던 분이 있을까요? 중간중간에 권리락이 적혀있고 하면은 무상증자라든 이런 걸 진행을 한 거거든요. 49% 정도면 보통 1대1 정도의 무상증자, 뭐 여기는 유무상 가치 아니면은 33%면 1대 0.5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수정 주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014년 10년 전에 만약에 3,000원대 주가가 지금 30만 원이니까 이론적으로는 100배가 상승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과연 이거를 다 수익을 취하고 있을지는 여러분의 몫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이 기업이 많이 올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한편으로 한번 코스닥 시가총액의 최근 2년간의 순위 싸움을 한번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어요. 23년도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이 상당히 주가가 좋았죠. 예, 주가도 상당히 뭐 30만원까지 주가 좋았는데, 초록색입니다. 에코프로 BM은 23년도 8월 이후부터 계속 내려오다가 지금 이제 2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있고,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실제적으로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이 금리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신약개발의 모멘텀 등으로 먼저 치고 달린 거는 높은 변동성의 빨간색 HLB입니다. 예, 근데 HLB는 최근에 약간 뭐 리보세라니 관련해서 불확실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주가는 조금 쉬고 있는 모습이고, 대신 이제 파란색 같은 경우 알테오젠인데 확실히 연초부터, 물론 이제 재료는 많죠. 머크사와의 이슈가 크죠. 신약 관련해서, 기술 이전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구성 놓고 보게 되면 전부 다 시가총액 상위에 있습니다만은 알테오젠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 1위를 가 있다. 근데 여기서는 얘가 좋다 나쁘다 의미가 아니에요. 현상을 한번 풀어본 거고, 근데 제가 아까 제목을 볼 때
코스닥 현실 이렇다라고 적어둔 걸 이제 다른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관점이냐, 미국은 과연 어떨까요? 헬스케어. 많은 투자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약바이오는 금리 인하 수혜주다. 맞는 말이죠. 마침 오늘 삼성바이오도 100만을 갔습니다만은 제약바이오는 단순하게 금리 인하의 수혜주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론적인 내용이고, 물론 뭐 이거 이론 자체가 이제 금리 비용이 좀 내려가니까. 근데 제약바이오라는 것 자체는 한편으로 이제 오랜 R&D 기간이 필요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기존 전통 제약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삼바나 이런 거 마찬가지인데 결국 약 가격과도 많이 일치를 해요. 그리고 이제 뭐 그것도 금리 인하라는 건 이제 제약을 만들고 임상을 진행하고 하는데도 중요합니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도 약가 같은 게 부담이 좀 완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건 너무 이제 이론적인 거고, 지금 보는 화면은 뭐냐 하면 미국의 S&P 500에 있는 헬스케어 ETF의 그림입니다. XLB라고 하는데 10년 동안 보시죠. 2010년도부터 꾸준하게 오릅니다. 물론 사이즈도 엄청 커요. 사이즈도 엄청 크긴 큰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요하게 좀 제약바이오가 움직여도 우리처럼 이렇게 불안하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왜 그럴까요? 생각하게 되면 아까 처음에 봤던데 좀 답이 있죠. 약간 우호적인 지분을 갖고 안정적으로 패시브를 보이기에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벤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벤트, HLB. 알테오제는 이제 이벤트의 진행이고, HLB는 이벤트가 남아있는 거고, 삼천대학로 제약도 이벤트가 진행 중인 거고, 예, 그런 관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하지만 또 안정적으로 실적을 보이는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저평가 영역에 있다 보니까 미국과는 조금 다른 결을 볼 수밖에 없는 게 국내 코스닥 증시 또는 국내 제약바이오의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봐야 되고, 제가 아까 제목에서 보면 코스닥 현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아까 본 대로 시가총액으로 안정적으로 금리나 수혜주 제약바이오들이 10개 중에서 7개가 포진하고 있으면 코스닥 지수도 미국만큼이나 나스닥만큼이나 쭉쭉 가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코스닥을 미국판 나스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나스닥 같은 경우 성장할 때는 성장주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성장주 같은 경우는 의외로 다 빠져버렸습니다. 로봇도 빠졌고, 그쵸? 서켓도 빠졌고. 근데 요걸 이제 미국과 조금 비교를 해보면 이런 게 좀 있죠. 미국의 이제 주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QQQ라고 하는데, 이 QQQ의 주요 50개 기업의 주요 주주들의 50%를 차지하는 기업들의 비중을 보면 한국도 이런 게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코스닥이라는 시장 자체가 상장하기 좋은 특례 상장이라는 기술 성장 사업으로 상장을 하지만 조금 커지게 되면 코스피 류전 해버리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애플 같은 기업들을 보게 되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만은 S&P 500, 다우까지 상장이 되잖아요. 폭수, 이거는 그래서 폭수 상장의 개념과는 좀 다른 거죠. 중복의 시장에 그대로 걸쳐 있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코스닥, 코스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럼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나 아마존 대부분이 기술 성장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는 상당히, 물론 자금적인 면에서도 엄청나게 크죠. 애플 한 종목의 시가총액이 3조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3,500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코스닥 시가총액에 3,500조니까 뭐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애플 한 종목이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의 10배란 말이에요. 10배. 그럼 10배짜리 한 종목이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잔챙이 종목들은 미국 나스닥 비해서는 변동성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뭐 코스닥이 나갈 길을 통변하는 게 아니라 갈 길이 멀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전히 테크주의 비중이 50%가 넘어요. 그쵸? 근데 실적이 나오는 테크주라는 거죠. 아까도 봤지만 잘 나오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잘 나오는. 그리고 비중을 놓고 봐도 테크주가 나스닥 같은 경우는 50%가 넘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이제 메타 같은 기업들인데,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가 이제 예를 들어서 15% 정도. 근데 한국의 네카오는 또 혹시 키워놨더니 이사를 가버렸네? 알겠죠? 오히려 미국의 헬스케어는 나스닥 지수에서는 6% 정도 비중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 나스닥 QQQ 기준입니다. QQ 기준이긴 한데, 이게 미국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거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데이터를 조금 보게 되면
한국의 코스닥 시장은 이렇게 알테오진 시가총액이 가고 해서 좋긴 한데 알테오진 시가총액이 등극했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이 그래프는 아까 본 대로 그 누군가의 새로운 세력에 의해서 도와줄 수 있고 거꾸로 놓고 보면 압도적인 지금 시가총액 1위를 달리고 있는 종목이 주가적으로 상승할 것 같다. 그건 상관없는데 주가라는 게 영원한 게 없으니까 좀 바뀌게 된다면 또 여기에서는 작은 지각 변동이 생기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코스피에서 이야기한 대로 시가총액의 비중을 가지고 물론 의미는 있어요. 의미는 있지만은 그게 너무 지나치게 보기보다는 한국의 코스닥 그리고 한국의 코스닥 시가총액에 나와 있는 종목들의 상대적 비중 같은 경우는 그들 개별의 재료에 대한 힘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인사이트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